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이번에는 이제 데이터 통신에서 비동기 전송과 동기 전송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동기화다라는 것은 이제 왜 필요할까라는 겁니다. 이제 두 시스템 간에 서로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주고받고 해야 되는데 각자 가지고 있는 클럭의 주기가 이제 일치하지 않죠. 그래서 시간적인 오차가 발생이 됩니다. 이런 경우 이제 데이터를 정확하게 이제 송수신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은 주기가 이 모양입니다. 이 모양이다. 1초 동안에 클럭이 일어나는 형태를 한번 우리가 비교를 해보는 거죠. 어떤 거는 1초 동안에 이런 식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시스템은 1초 동안에 클럭 주파수가 이렇게 됩니다. 네. 서로 이게 일어날 때 뭔가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얘는 이때 줬는데 얘는 그런 받을 상태가 아니어서 데이터를 못 받는 거죠. 그럼 걔는 이제 땅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줍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다라고 보면 되세요. 그래서 서로 이제 A와 B가 이제 물풍선을 딱 주고받는다. 던진다. 받고 보내고 받고 보내 이렇게 해야 되는데 A가 딱 보냈는데 B가 딴짓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뭐 땅에 주저앉아 있다든지 뭐 뒤돌아서 있다든지 그래서 날라온 물풍선을 못 받은 거예요. 네, 그러면 그 물풍선이라는 것은 뭐냐면 A가 B한테 꼭 전달해야 되는 중요한 정보가 되는 거죠. 그 정보를 얘가 받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 손실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동기화가 이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죠? 동기화하면 이제 서로 주고받고 할 시간을 맞춘다라고 보면 되세요. 또 여러분이 또 여러 명이서 줄넘기 할 때를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A와 B가 이제 열심히 이제 줄을 이렇게 돌리는데, 자,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박자가 안 맞으면 어때요? 줄이 걸려버리죠. 뭔가를 맞춘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동기화다라는 것. 자, 그 다음에 이제 비동기전송과 동기전송을 우리가 이제 구분을 해볼 건데, 비동기전송이다. 그러면 이제 얘는 한 문자씩 보내는 거예요. 한 문자씩. 그러니까 한 문자다라는 것은 뭐예요? 대한민국을 보낸다. 하나의 문자가 되는 거죠. 네, 대자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보내고, 그 다음 민 보내고, 이제 국 보내고, 이런 식이 되는 것을 말을 합니다. 네, 그래서 한 문자를 딱 보내요. 이게 이제 보내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의 문자가 됩니다. 이렇게요. 이게 하나의 문자가 되는군요. 그죠? 네. 그래서 이걸 하나를 딱 전송을 하는데 이제 그냥 대 하나만 보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양옆에 여러 가지 정보가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내가 택배를 물건을 전송을 한다. 그러면 그 물건만 딱 가지 않죠. 네, 거기에 이제 주소 라벨을 붙고 또 여러분이 배송지 추적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제 바코드도 넣고 이런 정보들이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비동기 전송이다. 그러면 한 번 보낼 때 한 문자씩 보내게 되는데 앞에 여기가 시작 비트가 들어와요. 여기까지 네, 정지 비트. 네. 여기에 끝에 이제 정지 비트가 들어와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문자입니다. 라는 걸 이제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내용들이 같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시작 비트, 스타트 비트라고 하고, 네, 정지 비트, 스탑 비트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이제 오류죠. 우리가 전송을 할 때 오류가 또 나타나면 안 되니까 이게 제대로 된 데이터냐 아니면 오류가 있느냐라는 걸 이제 판단하는 게 패리티 비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패리티 비트를 이제 추가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시작 비트는 이제 이진수에 대한 0값을 우리가 넣게 되고요. 정지 비트는 이진수의 이제 1의 값을 가지고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타이밍에 맞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 보내고 확인을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쪽에서 잘 받았으면 조금 쉬었다가 또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자를 이제 보내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하나의 문자 보내고 쉬었다가 또 하나 문자 보내고 또 쉬었다가 또 하나의 문자 보내고 이런 방식이 이제 비동기 전송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하나 보내고 나서 무슨 시간이 필요해요? 유효 시간이 필요해요. 얘는 그러니까 하나 보내고 쉬는 거예요.
또 하나 보내고 쉬는 거예요. 네. 좀 이제 세우라 내우라 하는 거죠. 네. 그게 이제 비동기 전송이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여러분이 비동기 전송은 기억을 해줘야 돼. 뭘 기억해요? 네. 여러 가지 특징적인 거. 네, 스타트 비트와 스톱 비트가 있어요. 유효 시간이 있어요. 네, 한 문자 보내고 쉬었다가 또 보내요. 이제 이런 방식이다. 특징적인 거 기억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또 연구를 해서 더 좋은 동기 전송을 했어요. 동기를 이제 맞추는 거죠. 맞추면 이제 여러 개를 한꺼번에 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한꺼번에 몇 개를 보낼 거예요. 그래서 문자 열이다. 네. 문자 열을 이제 하나의 프레임이라는 용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문자 몇 개가 하나의 프레임이냐, 그건 이제 시스템마다 다르다 그러니까. 앞에 비동기 전송은 어때요? 대자 보내고 쉬었다가 한 보내고 쉬었다가 민 보내고 이런 방식인데 얘는 이제 대한민국 한꺼번에 보내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뭐 우리 아버지 한꺼번에 딱 보내는 거죠. 네. 되었나요? 자, 이렇게 몇 개의 문자열을 프레임이라는 용어, 프레임이라는 박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프레임이라는 단위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한꺼번에 전송하는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단위로 전송한다? 프레임 단위로 전송한다. 이게 이제 동기 전송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레임이라는 것은 이제 또 뒤쪽에서도 우리가 또 나오겠지만 시작과 끝에 이제 여러 가지 또 제어 정보가 같이 들어오게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유효 시간이 얘는 없죠. 비동기 전송 하나 보내고 쉬었다, 하나 보내고 쉬었다 그러는데 얘는 그냥 여러 개의 문제를 한번 샥 보내기 때문에 문자와 문자 사이에 들어가는 유효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고속 통신을 구현할 수가 있고 또 시간당 보내는 효율성을 더 높일 수가 있겠죠. 전송 효율이 좋다라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어떻게 이제 구분을 하냐면 문자 동기 방식, 네, 비트 동기 방식으로 이제 또 구분을 해요. 이렇게. 자, 이것도 다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네. 자, 문자 동기 방식은 뭐냐면 이제 특정한 문자 동기 신호 SYN을 붙여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거죠. 자, 우리 통신할까? 라고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SYN 하면은 여러분이 신호 보낸다, 시그널 신호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요. 얘는 이제 이진수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맞춰요. 그래서 우리 신호 보낼 건데 우리 신호 한번 보내볼까? 하고 이제 신호 동기를 맞춘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앞에다가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문자 프레임의 시작입니다. 텍스트의 시작입니다. 자, 그런 기호가 STX를 이제 붙여주게 돼요. STX가 있으면 뭐가 있겠습니까? ETX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냐면 자, 이거는 신호를 맞춘다라는 거죠. 동기를 맞춘다라고 하고 내가 보낼 문자가 여기가 있어요. 대한민국을 지금부터 보낼 거예요. 그럼 여기가 대한민국이라는 문자 그냥 얘가만 달랑 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또 부수적인 것들이 많이 따라가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텍스트의 시작입니다 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텍스트입니다. ETX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스타트 텍스트, 엔드 텍스트 이런 거를 이제 같이 간다라는 거죠. 네. 자, 이런 방식이 이제 이용되는 게 BSC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비트 동기 방식이다라고 있는데, 전송의 단위를 이제, 비트 단위로 이제 잡아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비트의 이제 블럭의 처음과 끝을 표시하는, 플래그라는 비트를 사용합니다. 여기가, 비트 해당되는 비트의 시작입니다. 여기가 해당되는 비트의 끝입니다. 라는 건 이제 플래그라는 걸 표시한다. 플래그다라는 것은 이제 깃발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이렇게 네, 나타내는 깃발입니다. 네. 그래서 얘가 사용되는 프로토콜은 HDLC, SDLC 프로토콜에서 이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BSC 프로토콜, HDLC, SDLC라는 프로토콜은 뒤쪽에서 나와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이제 순서, 네, 어떻게 이루어졌다 그런 순서들도 뒤쪽에서 우리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들어봤다. 동기 전송에는 이제 문자 동기, 비트 동기, 문자 형태, 비트 형태, 그죠? 이런 신호들은 계속 나오게 될 거고, 대표적인 거 BSC 프로토콜, 비트 동기 방식, HDLC 프로토콜이 있다라는 거 이제 기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제 신호 변환하는 방법, 몇 가지 방법에 대해서 또 우리가 이론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날로그 데이터를 아날로그 신호로 이제 바꾸는 것. 오늘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아날로그 신호를 아날로그로 변환하는 것은 이제 전화, 음성이니까 전화라든지 이제 방송이라든지 이런 데서 사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날로그 데이터가 있는데 아날로그 회선을 잘 건너가기 위해서 형태를 변조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아날로그 데이터를 먼 거리까지 전송하기 위해서 또 이제 변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데이터를 변조하는 방법이에요. 어떤 식으로 변조해서 보낼 수 있는지 항상 세 가지는 기본으로 나옵니다. 진폭을 바꿉니다. A, 주파수를 바꿉니다. F, 두 개 다 위상 바꿉니다. P.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종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은 이제 내용은 똑같죠. 진폭 변조, 진폭을 바꿉니다. 네, 주파수 변조, 주파수를 바꿉니다. 위상 변조, 위상을 변화시킵니다. 라는 거니까 종류만 일단 기억하세요. 진폭, 주파수, 위상 변조입니다. 문제가 출제되는 형태는 아날로그 데이터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하는 그런 방법이 아닌 것은 이제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제 한번 종류만 일단 살펴보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로 바꾸는 방법이요. 어떻게 바꿀까? 자, 아날로그라는 데이터를 이런 형태로 바꿀 건데 어떤 식으로 바꿀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아날로그 데이터가 뭐 화상, 음성, 동영상, 비디오 이런 연속적인 형태를 가진 거죠. 네, 그거를 디지털 신호로 바꾸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사용되는 거 이런 뭐가 있었죠? 네, 아날로그 정보를 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 형태로 바꾸고 다시 아날로그로 바꾸겠다.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꾼다. 뭐가 있었어요? 코덱이 있었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과정을 PCM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이제 디지털 형태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떻게 이런 데이터가 이런 데이터로 바뀔 수 있을까? 컴퓨터가 라는 겁니다. 그럼 단계 과정이라는 것을 거치는데 그걸 우리는 PCM 과정이라고 합니다. 펄스 코드 변조 해가지고 PCM 과정은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되고요. 일단은 이제 5단계로 우리가 보통 나타내는데요. 자, 표본화 과정, 양자화 과정, 부호 과정을 거쳐요. 여기까지 보내는 데이터를.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디지털 신호로 변환이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이제 원래대로 바꾸는 방법이죠. 이렇게 복호화를 시키고 이제 역화를 시켜가지고 다시 원래의 데이터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 자세한 것은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표본화가 뭐 하는 거지? 라는 거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건데 일단은 여러분이 이 화면을 넘기기 전에 PCM 과정 순서 기억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자, 넘어왔습니다. 외우고 넘어왔죠? PCM 과정입니다. 그래서 PCM 과정이 표본화, 양자화, 부호화 일단은 이제 세 개를 살펴볼 건데요. 표본하다라는 것은 이제 무엇을 의미하냐라는 겁니다. 표본하다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샘플을 채취를 하려면 연속된 아날로그를 쪼개야 되거든요. 가위질 하듯이 이제 쪼개줘야 돼요. 그래서 표본화하는 과정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신호가 있는 걸 쪼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데이터 이제 나눌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쪼개는 것을 말을 해요. 자, 표본화하면 뭐다? 나누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또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나눠서 이제 하나하나 채취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은 데이터인데 얘는 이렇게 이렇게 잘게 쪼갤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또 어떤 거는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 정도만 해야지 이게 조금 잘 되니까 자, 하여튼 서로 다르다라는 거죠. 쪼개는 형태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쪼갤 거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무 이제 잘게 쪼개는 경우
너무 띄엄띄엄 자르는 경우 두 가지가 있겠죠. 표보나 주기가 길다. 띄엄띄엄 자르는 이런 겁니다. 이런 거. 그럼 이제 여기서 샘플을 채취를 한 다음에 채취한 것까지는 괜찮은데 나중에 이걸 원래대로 만들어야 되죠. 원래대로 데이터는 이 채취한 것을 가지고 원래대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나중에 대표값을 뽑아낼 거예요. 그래서 만약 여기가 1, 1이고 10이다. 그럼 이제 대표값 뭐 5로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근데 너무 넓은데 이렇게 넓게 쪼개서 이제 하면 나중에 복원시킬 때 어떠세요? 원래의 값이 나올까요? 안 나오겠죠. 원래 데이터 재생 능력이 떨어진다라는 거고 주기를 너무 짧게 자잘하게 이렇게 잘랐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원래의 아날로그 신호와 나중에 복원할 때 원래의 아날로그 신호하고 어때요? 비슷해지겠죠. 그래서 그러면 고민이 될 거예요. 근데 좀 일은 많아지겠죠? 얼마로 줄여야 될까? 이제 그게 고민이 되죠. 그래서 어떻게 줄이느냐? 최고 주파수, 주파수의 2배만큼, 2배만큼 이제 자르라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거 주파수 얼마예요? 예를 들어서 1초 동안에 파형이 한 번 일어났어요. 이건 우리 주파수로 뭐라고 하죠? 주파수가 1이다라고 하죠. 이런 경우 몇 개로 쪼개라? 2개로 쪼개라. 이렇게 해가지고 한 군데, 그 다음에 2군데 이렇게 2개로 쪼개라. 주파수 곱하기 2배만큼 잘라라 라는 거고 이렇게 잘라진 표본에 의해서 검출된 그 신호를 뭐라고 하느냐? PAM 신호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중요한 개념이 많이 들어가요. PCM 과정, 표본화, 양자, 보화, 순서입니다. 순서. 지금 표본화 하나에 대해서 지금 했어요. 자, 어떻게 쪼개라? 주파수의 최고 주파수 2배만큼 쪼개라 라는 겁니다. 기억을 해주면 됩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네, 주파수 대역폭이 300에서 3400Hz예요. 네, 이렇게 음성 데이터는 보호 대역을 포함해서 하여튼 결론은 최고 주파수가 이거다 나와서 이걸 주어줬어요. 최고 주파수가 4000Hz다라고 주어졌어요. 자, 그러면 표본화 횟수와 간격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이게 표본화 횟수 몇 개로 쪼개야 되냐 그거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몇 개로 쪼개야 되나요? 이게 표본화 개수가 되는 거죠. 네. 자, 표본화 개수는 어떻게 쪼개라 여러분? 최고 주파수 2배만큼 쪼개라. 지금 최고 주파수가 얼마죠? 4000이죠. 4000 곱하기 2를 하니까 8000이 된다라는 거죠. 네, 되었나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4000, 최고 주파수 4000 곱하기 2 해서 8000, 8000개를 잘라라.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면 이게 몇 개가 나가? 1개, 2개, 3개, 4개 해가지고 이게 이제 8000개를 나오게 해라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간격은 이제 몇 초 간격이냐? 그걸 또 우리가 이제 한번 알아보자라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뭐를 의미하냐면, 자, 1초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몇 개가 있어요, 지금. 여기가 몇 개가 있어요. 원래는 4000 파형이 있었는데, 이런 파형이 있었는데, 이게 쪼개다 보니까 이 조각 하나가, 이런 조각들이 몇 개가 있어요? 8000개가 있다, 그거죠. 그럼 이 조각 하나가 차지하는 것은 시간이 얼마냐라는 거예요. 계산해 볼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1초, 이게 다 1초에 해당된 거죠. 주파수라는 개념이 1초에 몇 번의 파형이 일어났느냐를 의미하기 때문에 자, 1초에 이 조각이 몇 개 있어요? 쪼개진 조각이 8000개가 있다 그거죠. 한 개는 몇 초냐? 한 개는 몇 초예요? 8000분의 1초가 되는 거죠. 네, 8000분의 1초. 8000분의 1초, 1 나누기 8000을 해봤더니 0.000125초가 나왔어요. 그런데 1, 2, 3, 4에 0.000125초가 없는 거예요. 또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이 조각은 몇 초 필요한가요? 라고 했을 때 0.000112초가 필요해요. 그럼 좀 말이 좀 버벅거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초의 단위로 한번 바꿔보자. 자, 1초가 있는데 자, 1초가 있고요.
밀리초가 있죠. 밀리초는 뭐예요? 10의 마이너스 3승초죠. 그 다음에 마이크로초가 있죠. 10의 마이너스 6승초가 있죠. 밀리, 마이크로. 그 다음에 나노초가 있죠. 10의 마이너스 9승초. 밀리, 마이크로, 나노. 피코초가 있죠. 10의 마이너스 12승. 자, 이게 초의 단위가 있었어요. 이 초의 단위를 모르면 또 1, 2, 3, 4에서 답을 못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자리 건너가요. 세 자리 건너가면 자, 이게 한 번, 두 번, 세 자리 건너와요. 그러면 얘는 뭐라고도 말을 할 수 있어요? 네, 0.125 밀리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또 세 자리 건너가요. 한 번, 두 번, 세 번 건너가요. 그러면 125 밀리 마이크로 세컨드다. 이렇게도 말을 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1, 2, 3, 4의 단위가 마이크로 세컨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단위를 125 마이크로 세컨드다. 이 조각 하나가 차지하는 차지하는 비트 초가 몇 초다? 125 마이크로 세컨드다. 이런 건 이제 계산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론적인 개념을 알고 표본화 횟수, 그다음에 간격을 계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표본화, 이제 조각을 다 만들었어요. 그럼 이제 양자화다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양자화다라는 것은 뭐냐, 수치화시키는 거예요, 숫자.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쪼개가지고, 이제 이 대표값, 여기 있는 대표값을 찾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양자화를 한다, 숫자화를 한다라고 이제 생각해 주면 돼요. 있죠? 그런데 이걸 대표값인데 솔직히 여기 있는 것은 만약에 얘가 15다. 그럼 얘는 15가 아니었잖아요. 그냥 대표값 15를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차이가 있을 거예요. 네, 그걸 뭐라 그런다? 용어상으로 양자화 잡음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보세요. 이런 파형이 있는데 이제 값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죠. 조각을 했고, 네, 그럼 이제 이 단계를 0, 1, 2, 3, 4, 5, 6, 7, 8, 9, 128단계로 나누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256단계로 이제 구분해서 이제 나누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양자와 잡음을 이제 최소화 시켜주기 위해서 이 진폭에 따라서 이제 값을 다르게 이제 쪼개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자, 양자화 레벨이다라는 이제 있는데, 자, PAM 신호, 이런 신호를 이제 보호할 때, 네, 네, 이제, 자, 이진수로 이제 표현할 수 있는 레벨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표본당 전송 비트가 이제 3비트다. 그러면 2의 3승은 이제 8개, 8구간을 우리가 마련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네, 7비트면 2의 7승, 128가지인데 이거를 나타내는 비트가 있겠죠. 그래서 비트가 7비트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2의 7승 해가지고 128가지를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0, 1, 2, 3, 4, 5, 6, 7, 8, 9 해가지고 표시할 수가 있다. 128가지를 표시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비트, 이거를 나타내는 비트가 몇 비트냐라는 거죠. 이걸 나타내는 비트가 3비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000, 그죠? 네, 001, 010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서 3비트다. 그러면 이제 2의 3승은 8가지죠. 8가지를 표현할 수가 있다 그거죠. 그래서 양자와 레벨 이거를 이제 몇 개까지 표시할 수가 있느냐. 그 레벨은 2의 표본당 전송 비트 수로 이제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네, 됐죠? 그래서 표본화는 이렇게 잘게 쪼갠다, 칼질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요. 양자화다라고 하면 이제 숫자를 뽑아내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부호화는 뭐죠? 부호화는 네, 이진수화 시켜주는 것입니다. 이진수 신호. 그러니까는 이제 이진수니까 디지털로 바꿀 수가 있죠. 그래서 한 번 더 정리, 이진수, 부호화는 이진수화 시키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볼까요? PCM 과정. 제일 먼저요, 표본화, 쪼갠다 그래요. 쪼개기. 자, 양자화, 숫자화 시키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부호화, 이진수화 시키는 겁니다. 표본화, 양자화, 부호화. 반드시 중요한 개념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상대방한테 도착이 됐어요. 네, 그럼 이제 다시 원래대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복호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반대로 이제 이 과정을 이제 이렇게 원래대로 만든다라는 거죠. 네. 네, 마지막 여과화, 아날로그 신호로 최종적으로 이제 만드는 것을 말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꼭 기억을 해주고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디지털 데이터를 아날로그 신호로 이제 바꾸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디지털 데이터가 아날로그 회선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아날로그 형태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바꿀 때 신호 변환 장치 여러 뭐 있었어요? 네. 자, 디지털을 아날로그 신호로 바꾼다. 이거 신호 변환 장치 뭐가 있었죠? 모뎀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모뎀을 이용을 하는데, 자, 세 가지가 있습니다. ASK, FSK, PSK. 앞에서도 한번 나왔죠. 근데 뒤에만 조금 다르고 첫 글자는 다 같습니다. 첫 글자 형태는. 네. 자, 그래서 이제 A 하면 여러분 뭐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진폭을 바꾸는 것. F 하면 여러분 뭘 생각하라 그랬어요? 네, 주파수를 바꾸는 것. P 하면 뭘 생각하라 그랬어요? 위상을 바꾸는 것.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주면 됩니다. 진폭을 바꾼다. 그러니까 뭐냐면 디지털을 이제 아날로그로 이제 바꾸는 거잖아요. 그럼 디지털 하면 뭐예요? 0이 나올 수도 있고 1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0이 나오면 1이 나오면 아날로그 신호를 이제 어떻게 바꾸겠다. 그걸 이제 미리 정해 놓는 거죠.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로 바꾸는 건가? 그래서 0이 나오면 아날로그 신호 이렇게 만들어야지, 1이 나오면 이렇게 만들어야지, 이런 식으로 이제 정해놔서 그걸 이제 이렇게 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0과 1을 진폭, 서로 다른 진폭. 얘는 진폭이 이만큼이죠. 1은 진폭이 이만큼이죠. 이렇게. 그래서 디지털 신호를 0과 1로 된 이진수 이거를 서로 다른 진폭으로 이제 표시하는 것. 그게 바로 ASK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파수 변조가 있는데요. 주파수는 뭐냐면 주파수를 바꿔주는 거죠. 0이 나왔을 때, 1이 나왔을 때, 자, 0이 나왔을 때, 이제 1이 나왔을 때, 그죠? 주파수는 이제 고주파, 저주파를 비교해 보세요. 자, 주파수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1초 동안에 몇 번의 파형이 일어났는가, 그걸 나타낸다 그랬죠. 그럼 주파수가 많다, 고주파다 그러면 이렇게 만드는 거고, 저주파다 그러면 이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1이 나오면 내가 이렇게 폭은 똑같 이렇게 만들어야지. 1이 나오면 이렇게 만들어야지. 이게 이제 주파수 변조가 된다 그거죠. 이렇게요. 네. 됐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위상 변조다. 이건 이제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합니다. 이제 공부한 사람만 이제 위상 변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으니까. 자, 위상 변조는 어떤 개념일까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이제 위상 편의 변조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건데요. 얘는 위상을 변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한 진폭과 주파수를 갖는 어떤 파형의 위상을 변조시키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세 가지를 간단하게 이제 많이 나오는 거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면 이 위상이다라는 게 있고요. 네. 4 위상이다라는 게 있고 8 위상이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쭉쭉. 자, 2 위상이다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두 개의 형태가 나오죠. 4 위상이다, 네 군데가 나온다. 8 위상이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을 말을 하죠. 이렇게요. 네. 그래서 얘는 이제 180도, 각도가 이제 90도. 얘는 이제 45도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는데요. 자, 이 위상 변조를 한번 살펴볼게요. 위 이상 변이 변조. 이거는 보면은 이제 디지털 데이터가 디지털 우리가 뭐 하는 거죠? 디지털을 이제 아날로그로 이제 바꾸는 그런 개념이 되잖아요. 그럼 디지털에 1이 들어왔을 때, 0이 들어왔을 때 파형을 어떻게 표시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1이 들어오면 파형을 이렇게 표시하겠다.
0이 들어오면 이거를 이제 180도 회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전시킨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반전시키니까 얘가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런 모양. 0이 들어오면 이것을 다시 또 반전시키는 거죠. 네. 그런 개념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걸 말을 합니다. 이런 이제 이 위상이다라고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위상이다라고 하는데요. 사위상은 이제 네 가지 형태가 나올 수 있는 건데 디지털에서 네 가지 형태가 나오는 것은 비트가 4개죠. 그래서 00이 들어올 때, 01이 들어올 때, 10이 들어올 때, 11이 들어올 때 파형을 각각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놔요. 그래서 해당되는 데이터가 들어올 때 이런 파형을 이제 연결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연결 하다 보면 이제 뭐 어떻게든 이런 모양이 이제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디지털이 아날로그 형태로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이런 형태를 이제 말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직교, 진폭, 변조다. 진폭, 위상 변조다. 직교, 위상 변조다. 라고 이제 여러 가지 말로 이제 이야기를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얘는 뭐냐면, 진폭과 위상을 이제 상호 변환을 하면서 신호를 얻는 방식이 됩니다. 네, 그래서 용어를 일단 기억을 해주면 돼요. 용어 정도만 기억을 해주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참고적으로 여러분한테 이제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사위상이다. 자, 나가는 곳 이제 네 군데가 보이죠. 하나, 둘, 셋, 넷. 그다음에 이제 진폭, 이 진폭이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위상에서 이제 2비트가 필요하죠. 네 가지를 나타내려면, 자, 이 진폭 2가지를 나타내려면 1비트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3비트에 대한 내용이다라는 거고요. 자, 얘도 참고적으로 보면 8위상이다. 하나, 둘, 셋, 넷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 다음에 이 진폭의 변화를 가져온다. 8위상을 나타내려면 3비트가 필요하고 이 진폭을 나타내려면 1비트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4비트씩 이제 전송하는 경우 자,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라는 개념이 됩니다. 네, 되었나요?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이제 뭐에 대해서 학습을 했어요? 여러 가지 신호 변환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